매일 전세계 2,700만 명이 시청한 타임지 선정 최고의 애니메이션, 미국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 7위에 등극한 오늘의 주인공 바로 스폰지밥. 죄송합니다. 오늘은 네모바지 스폰지밥에 등장하는 동물 캐릭터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비키니시티라는 해저도시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에서 왜 하필 주방용품인 수세미가 주인공인지 의문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모나고 폭신폭신해 보이는 비주얼에 듬성듬성 난 구멍이 영락없이 거품 잘 나게 생긴 수세미 같지만 사실 스폰지밥은 수세미가 아니라 해면동물입니다. 그리고 해면동물은 바로 영어로 스폰지죠. 아까는 또 스폰지가 아니라면서 이제는 스폰지라니 무슨 말장난인가 하고 어리둥절하시죠? 지금부터 찬찬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해면동물은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들 중 가장 원시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동물입니다. 약 5억 4,200만 년 전 고생대의 캄브리아기부터 발견된 해면동물의 화석은 지금 볼 수 있는 해면동물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죠. 움직임도 없는 것이 꼭 식물 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세포의 구조나 구성 성분 그리고 유전자를 다른 동식물과 비교했을 때 이게 동물에 더 가까웠고 결정적으로 18세기 초 해면동물의 체내에 깃세포가 운동하고 있는 것이 발견돼 동물로 확정됐습니다. 동물은 동물인데 특별한 조직이나 기관도 없고 소화, 감각, 신경, 운동 능력도 없습니다. 수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빨아들이기에 과거 서양권에서는 실제로 이 해면동물을 이용해 그릇이나 몸을 닦곤 했습니다. 지금은 합성 수지로 만든 인조 스폰지를 쓰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명칭만은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발전된 기술력을 이용해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었는데요. 뒤처리를 할 때 바로 이 해면을 사용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 해면을 일회용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소금물에 담궈서 헹궈 갖고는 다음 사람이 재활용했다는 것이죠. 와 씨. 그러면 네모바지 스폰지밥 속에서 이 해면동물의 특징은 얼마나 잘 묘사되고 있을까요? 스폰지밥 시즌3에 있는 자나깨나 몸조심 편을 보면 모래스키를 타던 스폰지밥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서 엉덩이 뼈가 골절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뼈 엑스레이까지 찍죠. 시즌7 스폰지밥의 뇌구조 편에서는 게살버거의 레시피를 찾기 위해 플랑크톤이 스폰지밥의 뇌 속에 들어갑니다. 그 밖에 다양한 에피소드에서도 스폰지밥의 뇌가 심심찮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스폰지밥의 뇌나 골절되는 장면 등은 만화적 허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면은 무척추 동물입니다. 뼈가 없고 신경도 없어서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뇌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죠. 반면 해면 동물의 특징을 제대로 묘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스폰지밥이 능지처참을 당하거나 치즈기계에 몸이 갈려도 말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스폰지밥 불사신설이 나오기도 했죠. 실제로 해면은 재생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해면을 잘게 부순 뒤 아주 미세한 망으로 걸러 바닷물에 담가두면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원래 모양대로 다시 뭉치게 됩니다. 이는 해면의 진정한 의미의 조직이나 기관이 없어 감각, 신경, 그리고 운동 능력이 없는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자르거나 이렇게 채로 걸러버려도 회복이 가능한 것이죠. 스폰지밥 세계에서 거품병은 감기인데요. 이 거품병에 걸린 스폰지밥이 의사를 찾아가 치료를 받는 에피소드에서 의사는 스폰지밥을 설거지나 목욕을 하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거품병을 치료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폰지밥이 청소를 할 때 스스로 자신의 몸을 물에 적셔서 사용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모든 에피소드는 실제로 과거 서양권에서 해면으로 그릇이나 몸을 닦았던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스폰지밥의 절친 뚱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만화 속 뚱이는 멍청한 캐릭터로 나오는데요. 이 얼마나 멍청하냐면 IQ가 사과와 같다고 합니다. 아니요, 뚱인데요. 실제로 불가사리에겐 뇌가 없는데요. 아마 뚱이도 이 점에서 착안해서 멍청한 캐릭터로 그려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가사리는 뇌가 없음에도 사고와 인지 능력을 갖고 있으며 감각을 느낄 수 있고 능동적인 먹이 활동을 합니다. 또한 뚱이는 뭐든지 먹어치우는 대식가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불가사리가 바다의 청소부라 불릴 만큼 위대한 식성을 자랑하기에 그렇습니다. 뚱이의 집은 다른 캐릭터들의 집에 비해 아주 초라한 돌무더기로 묘사되는데요. 이는 실제로 불가사리가 돌에 붙어 사는 것에 착안한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만화적 허용이 들어간 부분도 있는데요. 만화 속 뚱이에게는 아주 작은 발가락이 있지만 실제 불가사리에게는 발가락이 없습니다. 보편적인 불가사리는 5개의 팔을 가지고 있는데 종에 따라서 20개 이상, 심지어는 3000발이라는 이름의 불가사리도 있습니다. 와 징그러 씨. 발가락이 없는 대신 각 팔의 끝에 눈이 있고 이동 시에는 발 밑에 있는 관족을 이렇게 이용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뚱이를 불가사리의 모습 그대로 고증했다면 이런 모습이 됐겠군요. 다음은 징징이
특징입니다. 출근과 월요일을 싫어하면서 본인의 회사 집게리아를 혐오하는 스폰지밥 세계관의 아주 나쁜 녀석이죠. 징징이에 대한 가장 큰 논란은 과연 징징이가 오징어인가 문어인가를 논하는 떡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스폰지밥 원작에서 징징이의 이름은 스퀴드워드, 즉 오징어 워드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름은 오징어면서 머리는 문어처럼 동그랗단 말이죠. 게다가 징징이의 다리는 6개인데 실제로 문어의 다리는 8개, 오징어의 다리는 10개라 둘 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증언도 오락가락합니다. 시즌2에 있는 이사간 징징이 편을 보면 인터폰을 받는 직원에게 고요와 평화를 사랑하는 오징어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후 지나가는 행인에게도 고요와 평화를 사랑하는 오징어들 모임이 있는데 늦을까봐 라며 작중 2번이나 본인이 오징어라는 언급을 합니다. 반면 시즌9 게임의 고수 편에서는 본인의 지느러미 뼈를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난 지느러미 뼈가 없어. 난 문어란 말이야. 라고 말하며 시즌10 바다의 달 편에서는 비키니시티의 주민들이 모두 어류로 변했을 때 거대한 문어로 변해버립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스펀지밥의 창작자 스티븐 힐렌버그는 공식 답변을 통해 징징이는 문어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임에도 스퀴드월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로는 악투월드라는 이름이 발음하기 좀 어색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실제 생물의 특징이나 외관상으로 보면 징징이와는 낙지가 가장 가깝지만 그냥 만화적 설정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긴 이 문어와 낙지나 공통점은 있군요. 다음은 스폰지밥의 메인 빌런 플랑크톤입니다. 플랑크톤의 모티브는 건물벼룩인데요. 실제로 건물벼룩은 만화 속 플랑크톤처럼 두 개의 눈이 하나로 융합되어 있고 긴 더듬이를 갖고 있습니다. 외관상 고증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플랑크톤은 주요 등장인물 중 유일하게 옷을 아예 벗고 있는 캐릭터인데 그 이유는 몸이 너무 작아서 맞는 옷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시즌5 스파이 대작전 편에서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플랑크톤은 자기 몸보다 더 큰 옷을 들고 와서 더 작은 사이즈가 있냐며 물어보지만 알고 보니 그게 제일 작은 사이즈라 입을 수 없었습니다. 건물벼룩의 몸 길이는 0.5에서 1.5mm 사이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이 크기의 옷을 만드는 것은 힘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플랑크톤은 집게 사장이 입양한 딸 진주를 굉장히 무서워하는데요. 실제로 고래의 주식이 플랑크톤이라는 것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입니다. 잘못 걸렸다간 한입거리인 것이죠. 하지만 사실 진주의 진정한 모티브인 향유고래는 플랑크톤보다는 물고기나 문어, 오징어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지구상 최대 크기의 오징어들인 남극 하트 지느러미 오징어와 대왕 오징어가 주식이며 잡힌 향유고래의 몸에서 최대 13m를 넘는 대형 오징어가 발견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진주를 무서워해야 했던 것은 플랑크톤이 아니라 징징이였던 것이죠. 게으른 카운터 직원 징징이와 열정적인 주방장 스폰지밥 그리고 임시 직원 뚱이가 근무하는 집게리아는 사실 가재나 개를 잡는 통발을 모티브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개 잡는 통발 안에서 개가 두 팔로 개살버거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고기가 뚱이를 업고 가는 이 귀여운 장면도 실제 상황이었다면 불가사리가 바로 이렇게 물고기를 쌈 싸먹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개무섭네. 지금까지 최고의 애니메이션 스폰지밥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모티브가 된 생물들의 쓸데없는 상세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뒤로 가기 누르시거나 카카오톡 키시기 전에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동물들의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니팩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